2007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범인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계라는 말에 한국인은 죄인이라도 된 듯이 미국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정부까지 나서서 조의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를 본 미국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사과를 받아주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저러지 였습니다. 한국인은 왜 그랬고 미국인은 왜 그랬을까요?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 한국계를 같은 한국인으로 보고 범인을 한국인과 관계지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 개인이 속해 있어 집단이 연대의식을 느끼고 연대 책임을 진 것입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인, 한국계든 중국계든 범인을 개인으로 보고 한국인과 관계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개인의 잘못일 뿐인데 아무 상관없는 한국인이 집단 행동을 보이자 고개를 갸우뚱거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개인만 보는 영미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친구는 친구인 것입니다. 이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서양인은 개인을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유럽은 강우량이 적어 서양인은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와 다르게 밀을 재배하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 물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종이 곧 추수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는 너무 건조한 지역만 아니면 어렵지 않게 밀을 재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서양인은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인은 땅이 전부라 땅에 집착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았고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었습니다. 건조한 지역은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밀농사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벼농사에 비해 현격히 떨어집니다. 결정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밀을 재배할 수 없는 해마다 다른 땅에 파종하는 돌려짓기 윤작을 합니다. 이는 이동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동양인은 땅을 떠나면 살 수 없었지만 서양인은 땅을 떠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빵은 이동에 적합한 식량입니다. 무겁지 않아 운반이 용이하고 빨리 상하지 않아 장시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빵은 밥에 비해 영양가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밥만 먹어도 살지만 빵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농업에 불리한 자연환경과 식량으로 부족함이 있는 빵,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고기가 또 다른 주식이 됩니다. 목축은 이동이 불가피한 농경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몇 마리 정도는 농사를 지으며 키울 수 있었지만 가축수가 점점 불어나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에 적합한 빵을 들고 풀을 찾아 옮겨 다녔습니다. 전문적으로 목축만 하는 유목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목민의 등장은 일을 나누는 분업을 가져왔습니다. 농경민은 농사만 짓게 되었고 유목민은 목축만 하게 되었습니다. 분업은 일의 효율을 높였고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먹고 남는 것이, 즉 잉여 생산물이 생긴 것입니다. 유목민은 농경민과 잉여 생산물을 주고받았고 주고받다가 사고 팔았습니다. 상인의 출현으로 시장이 발달되었고 상업을 토대로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인은 바다로 나가 활발히 무역을 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고대 서양 사회는 점차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사회로 변모해 갔습니다. 내 의지로 선택된 후천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성된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이익사회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합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합니다. 결합이 수단이고 개인주의와 합리적인 이익 추구에 기초합니다. 이해관계와 절차에 따른 개혁과 규칙이 집단 구성의 바탕이 됩니다. 서양의 유목사회에서는, 나아가 시장경제에서는 상인이,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 있었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이익이고 이익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즉, 내 것이 있었습니다. 서양인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국어는 딸하고 아들이 있어 이렇게 존재 중심으로 표현하지만 영어는 I have a daughter and son 이렇게 소유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소유를 뜻하는 동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은 소유하게 되면, 내 것이 생기면 자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내 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의식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중2병도 마찬가지. 주체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합니다. 독립적인 자아를 의식하고 표현합니다. 자율적인 자기를 관리하고 책임집니다. 자연히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본질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자의식, 자아, 자기 자신, 나. 자기소개를 할 때 나를 말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와 영미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처음만 나는 하고 더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처음뿐 아니라 끝날 때까지 문장마다 I 합니다. 한마디씩 할 때마다 I 한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공회사의 공공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을 내세워 나를 말합니다. 하지만 영미는 저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여행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성격이고 취미로 주말에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 취향, 성격, 취미 등 자신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나에 대해 말을 많이 하거나 직접적으로 나를 드러내면 서양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유능해 보이지만 교만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을 적게 하거나 나를 감추면 서양인의 눈에는 자신감이 없고 무능해 보이지만
겸손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동양의 농경사회는 집안 사람끼리 또는 집단으로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더욱이 부족경제라 잉여 생산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것은 있었지만 내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집단 속에 매몰되었고 집단의 일원으로 자아는 집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집단과 관계없는 개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직장에서 동료나 아랫사람이 아니면 상대방 이름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무례히 윗사람 이름은 더더욱 부르지 않습니다. 집단과 관계지요. 최 과장, 이 대리, 김 사장님, 박 교수님 이렇게 성 뒤에 집단적 위치인 직책이나 사회적 위치인 신분을 붙여 부릅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사는 안주인을 춘천댁, 평양댁 이렇게 출신 지역과 관계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집단 내의 나는 뒷전이었습니다. 아이, 유일하고 유별한 나,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할 뿐 아니라 우주가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만 존재합니다.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대문자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칭 아이,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아이가 없으면 우주도 없습니다. 아이로부터 세계가 시작되고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이 존재합니다. 아이는 절대적 존재고 최상의 가치입니다. 아이, 영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어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독립적이면서 개별적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지닌 개체, 즉 개인입니다. 서양인은 개인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답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나답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애정 표현을 하고 덥다고 느끼면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개성이 강하고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고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처럼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거나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 이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우선인 서양 사회에서는 스피치가 곧 능력입니다. 말을 잘하면 머릿속이 찬 유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스피치로 능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연설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사활을 겁니다. 식탁에는 대화의 꽃이 핍니다. 반면에 집단 우선인 동양사회에서는 개인이 집단의 의사와 결정을 듣고 따라야 하므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며 말이 많으면 머릿속에 빈 무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기도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떠들면 혼쭐이 납니다.
동양과 서양, 알면 알수록 참 많이 다릅니다. 개인이 영어로 individual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영미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individual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도 느낄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영미인에게 individual은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을 자아주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이기주의와 구별해야겠습니다.